향후 10년 이내에 동남아시아의 7억 인구가 중국어를 구사하게 될 것이라는 베이징의 야심찬 기획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무려 한화로 1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며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의 중국어 사용을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상황을 살펴보면 모두가 충격적인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리아나 카심입니다. 태국 이름으로는 찬티마 퐁사완이며 한국 문화 교수님과 다니엘 윤 씨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여 더욱 훌륭한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더 경이로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단 한 푼의 자금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지역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진 것일까요? 21세기 최대 규모의 문화 패권 전쟁, 그 충격적인 실체가 이제 공개됩니다. 저는 라하르조 아디입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 언어정책국 부국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2022년부터 이 자리에 근무하면서 중국의 언어적 침투 과정 전체를 면밀히 지켜봐온 산증인입니다. 2022년 2월, 저는 베이징으로 급히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고위 관료들을 공식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인민대회당의 귀빈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제안을 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중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에 20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당시 우리 교육부 1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중국어를 제2 외국어가 아닌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채용 시험에 중국어 항목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는 동남아시아는 중국의 지정학적 마당이며 이제 언어를 통해 하나가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펼친 지도에는 동남아시아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1대1로의 완성은 언어 통합에서 시작됩니다. 10년 안에 동남아 7억 인구가 중국어를 구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솔직히 이 제안을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자금 지원도 중요했지만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했고 수입의 30%가 중국산 제품이었죠. 저는 국회 승인을 받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화어동남아 프로젝트, 즉 중국의 동남아 언어 정복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 정도의 막대한 투자라면 10년 내에 인도네시아 국민의 절반이 중국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사업 추진력은 놀라웠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 만에 자카르타에 첫 번째 중국어 학원이 개원했고 6개월 만에 자카르타에만 200개, 전국적으로 500개가 넘는 초호화 중국어 학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시찰했을 때 시설은 정말 최상급이었습니다. 수행 직원은 부국장님, 이 정도면 대학 시설 수준이 아닙니까? 라고 감탄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각 교실마다 최신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 1인당 태블릿 PC가 제공되었으며 VR 학습실은 물론 1원어민 회화 부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설과 교육이 무료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원장 린 웨이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업료, 교재비, 심지어 교통비와 식사까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는 출석만 해도 일당 5만 루피아를 지급한다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HSK 중국어 능력 시험 합격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도 엄청났습니다. 3급 합격 시 100만 루피아, 4급 300만 루피아, 5급 500만 루피아, 6급은 무려 1000만 루피아가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월급이 약 400만 루피아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기자 명단에 10만 명이 넘게 이름을 올렸으며 첫 해 등록 인원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과한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학원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부모들은 자녀를 등록시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중국어만 할 줄 알면 중국 회사 취업이 보장된대요. 베이징 대학 유학도 갈 수 있대요. 월급이 2배는 오른다는데? 라는 기대가 만연했습니다. 언론 역시 중국어, 미래를 여는 열쇠, 차이나 드림을 잡아라 등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부는 중국어를 제2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모든 중고등학교에 중국어 수업이 개설되었으며 공무원 시험에도 중국어가 추가되어 이제 중국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저우 옛 문화참사관은 의기양양했습니다. 3년 안에 인도네시아 국민 절반이 중국어를 구사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태국, 베트남, 필리핀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베이징에 보낸 첫 해 보고서에서 저 역시 프로젝트는 대성공입니다.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징후는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한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중국어 학원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300만 명이 등록했는데 무슨 소리인가 싶어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자카르타 남부의 대형 중국어 학원을 불시 방문했을 때 목격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의 학생은 5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린 웨이 원장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만두었습니다. 왜요? 돈도 주는데?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수업을 참관해 보았습니다. 중국인 교사가 자, 따라 해보세요 라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따라했지만 교사는 잔이에요. 틀렸어요. 첫 번째는 일성, 평평하게. 두 번째는 이성, 올라가면서. 세 번째는 삼성, 내려갔다 올라가고. 네 번째는 사성, 확 내려가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다 말이라고요? 똑같은데. 성조가 다르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며 엄마, 말, 삶, 욕설 등 의미가 모두 다르다는 설명에 한 학생이 울면서 교실을 나갔습니다. 6개월을 배웠는데 아직도 니하오밖에 못해요. 포기할래요. 쉬는 시간에 남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왜 계속 다니나요? 돈 때문이에요. 출석비라도 받으려고요. 중국어는 이미 포기했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갑니다. 한 학생은 한자가 미칠 것 같아요. 하나 외우면 하나 까먹어요 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사들 역시 사실 중국인들도 한자 때문에 고생하며 초등학교 6년 동안 3000자를 배워야 하고 일상 대화에도 최소 2000자는 알아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2023년 연말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등록자 300만 명. 6개월 후 잔류자는 30만 명. 실제 모든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는 5,000명. 최종 이수율은 0. 17%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수료자 대부분은 HSK 3급 정도였고 실제 중국어로 유창하게 대화 가능한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2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성과가 이것뿐이라고? 베이징에서 파견된 감사관이 경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멍청한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중국어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당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중국은 추가로 5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은 끝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점에 아주 작은 편의점에서 기적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3월 정기시차를 나갔던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어 학원 바로 옆에 작은 편의점 앞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벤트라도 하는 건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진라면, 초코파이,
새우, 마야 사리 씨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틱톡 계정이었는데 팔로워가 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게 다 한글 때문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영상을 올렸더니 최근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제목은 30분 한글 마스터였죠. 댓글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진짜 30분 만에 읽었어요. 중국어 학원 때려치웠습니다. 우리 엄마도 성공했어요. 인도네시아 전체가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혁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주도한 조용하지만 거대한 혁명. 그리고 그것은 곧 인도네시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쓰나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야 사리 씨의 틱톡 영상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조회수가 100만, 120만, 150만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영상들이었습니다. 30분 한글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하니 수백 개의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홍색 후드티를 쓴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단영. 나 레티시아 이카야 라고 말하는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팔로워 500만 명을 가진 인도네시아의 유명 인플루언서 레티시아 이카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대박인 걸 보여드릴게요. 그녀의 30분 만에 한국어 읽는 법 영상은 마야 사리 씨의 편의점에서 촬영된 것이었습니다. 레티시아 이카가 들어가자 마야 사리 씨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한글 배우러 왔어요. 네. 진짜 30분이면 된다고요? 당연하죠. 시작해볼까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자, 이게 붕이에요. 동그라미죠? 진짜 동그라미네? 이응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건 다예요. 아, 소리가 나요. 잠깐, 이게 글자라고. 레티시아 이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첫 글자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마법 같아. 30분 후, 마야 사리 씨가 종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읽어보세요. 사랑해. 해. 사랑해. 완벽해요. 레티시아 이카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저 진짜 지금 한글 읽을 수 있어요. 그녀는 라면 봉지들을 집어들고 신라면, 진라면, 삼영라면을 모두 읽을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실시간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헐, 대박. 나도 해볼래. 30분. 중국어는 3년인데. 그때 레티시아 이카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아세요?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중국어 학원 다닌 사람 손. 그녀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다녔어요. 1년 반. 학원비만 1,000만 루피아가 넘었었죠. 결과는 니하오와 시에시의 끝이에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빚까지 내서 보내주셨는데 미안해서 차마 그만둔다고 못했어요. 근데 한국은 30분이에요. 30분. 그것도 공짜예요. 영상 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떠요. 우리가 속았어요. 중국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일부러 어려운 언어를 강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배우고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레티시아 이카는 한글로 쓴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파이팅!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중국어 말고 한글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레티시아 이카 영상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지금 틱톡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5위까지의 해시태그는 놀라웠습니다. 1위 30분 한글 챌린지, 2위 중국어 9만, 3위 한글 혁명,
4위 레티시아 이카 한글, 5위 편의점 한글쌤. 관련 영상은 10,000개가 넘었고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무작위로 영상을 틀어보니 할머니가 한글 읽기에 성공하고 5살 아들이 성공하며 심지어 중국어 선생님이 한글을 배우는 중이고 경찰관도 한글 공부, 시장 상인 할아버지의 한글 도전 등 온 국민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난리가 났으며 태국 틱톡도 한글 챌린지가 1위, 베트남, 필리핀까지 이 열풍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도네시아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죠. 그때 장관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부로 달려갔을 때 장관실에는 이미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라하르조, 이게 무슨 일인가? 장관은 CNN 인도네시아 헤드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 열풍, 인도네시아를 삼키다. 일주일 만에 한글 학습자 500만 명 돌파, 중국어 학원 수강생 급감. 장관은 한숨을 쉬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관님, 중국 대사관에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폭풍전야.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긴급 소집된 간부들의 표정은 살벌했습니다. 저 역시 교육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1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고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모든 걸 망쳤다고요? 저우 옌 참사관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인도네시아 문화부 차관이 참사관님,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저우 옌 참사관은 리모컨을 들어 화면에 통계를 띄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한글 학습자 500만 명. 중국어는 2년에 5,000명.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우리는 100억 달러를 썼는데 한국은 영원을 썼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한국 정부가 뒤에 있는 게 틀림없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사해봤습니다만 한국문화원조차 이 사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황하고 있더군요. 그럼 누가 주도한 겁니까? 시민들입니다. 순수하게 시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저우 옌 참사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도 방법을 바꾸죠. 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베이징이 추가 50억 달러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갑니다. HSK 3급 합격 시 현금 500만 루피아. 4급은 1,000만, 5급은 2,000만, 6급은 5,000만 루피아. 미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우 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폰 15만 대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추첨으로 100대씩. 맥북 프로, 아이패드, 에어팟까지 다 뿌릴 겁니다. 베이징 여행권 1만 명,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족 여행권도 있습니다. 이것은 돈 폭탄이었습니다. 이래도 한글을 배우겠습니까? 다음 날 중국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TV, 라디오, 온라인의 광고가 도배되었습니다. 중국어로 인생 역전. HSK 합격하고 5,000만 루피아 받자. 매일 아이폰 100대.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텅 비었던 중국어 학원에 다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부국장님, 중국어 학원 등록자가 이틀 만에 5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2주 후 다시 텅텅 비었습니다. 제가 시찰 나간 학원은 다시 한산했습니다. 왜 또 그만뒀어요? 린 웨이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품 응모만 하고 수업은 안 옵니다. 그래도 돈을 준다면서요? 시험에 합격해야 주는 건데 합격할 사람이 없어요. 교실을 둘러보니 남은 학생이 20명뿐이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 남아있나요? 에어컨 때문이에요.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요. 중국어 공부는요? 학생이 보여준 노트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예요는 얼마예요라고 하면 돼요. 비싸요는 비싸요. 깎아주세요는 깎아주세요. 실용적인 문장 위주였습니다. 한 달 후 시장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한국인 관광객이 묻자 5만 루피아예요. 아이고, 비싸요. 조금 깎아드릴게요. 3만 루피아. 완벽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온라인 시장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토코페디아를 방문했습니다. 한글 검색 기능을 도입하셨다고요? 담당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놀라워요. 모니터에는 실시간 검색어가 떴습니다. 1위 김치, 2위 라면, 3위 화장품, 4위 오뚜기 한국 과자. 한글 검색이 전체 검색량의 20%를 넘어섰습니다. 20%요? 네. 그래서 판매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 페이지를 보니 많은 상품명에 한글이 병기되어 있었고 심지어 중국 제품까지도 한글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닉보상 건어물 마른 생선 지역주, 해당 표현은 오역 가능성이 있으나 원문대로 유지. 중국 제품을 한글로 판다고요? 한글 표기가 있으면 클릭률이 2배 높아요. 판매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경쟁사 쇼피, 부칼라팍, 나자다 등 모든 주요 플랫폼이 한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권도 움직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 BCA를 방문했을 때 한글 통장을 만드신다고요? 네. 젊은 고객들이 강력히 요구했어요. 샘플 통장에는 본인 이름이 한글로도 인쇄되어 있었고 첫날에만 5만 명이 신청했습니다. 기존 고객도 바꿀 수 있나요? 네, 유료인데도 줄을 서요. 한글 이름이 멋있대요. 더 파격적인 것은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민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권의 한글 이름 병기를 검토 중이랍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이민국 실무진은 한국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어 행정편의 차원에서라도 검토해야 합니다라며 중국이요? 이제 신경 안 써요.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방콕에서 아세안 교육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인도네시아의 한글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대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3개월 만에 한글 학습자 1천만 명, 정부 투자 영원, 관련 일자리 50만 개 창출, 평균 임금 상승률 15%. 각국 장관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람리 차관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우리도 중국어에 10년을 투자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왜 한글을 선택했을까요? 쉬워서요. 재미있어서요. 그리고 실용적이라서요. 태국 교육부 장관은 우리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차관도 호찌민시 대학가에서 이미 한글 열풍이며 정부가 뒤처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필리핀 대표는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마닐라 10개 학교에서 한글 시범 교육 중이며 한 달 만에 전교생 90%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어는 3년이 걸렸는데 말입니다. 그때 람리 차관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다음 학기부터 한글 교육을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요. 페낭과 쿠알라룸푸르 50개 학교에서 시작할 겁니다.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도 검토, 베트남도 동참, 캄보디아와 라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람리 차관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중국어 의무교육 폐지입니다. 10년간 500억 루피아를 썼는데 성과가 제로예요. 한글은 다를까요? 이미 다르죠.
우리 국민 20%가 틱톡으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가 보여준 말레이시아 틱톡 역시 한글 챌린지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따라가야 할 때예요. 오후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세안 공동 한글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자, 각국이 경험을 공유하자, 한국 교육부와 공동 협력하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강요는 없다. 선택과 자율에 맡긴다. 중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 회의가 끝날 때 태국 장관은 둘이가 목격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 학습이 아닙니다. 21세기형 문화 전파의 새로운 모델이죠. 돈과 권력이 아닌 매력과 실용성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회의 직후 각국의 움직임은 신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말레이시아 전국 200개 학교에서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고 태국 교육부는 한글 교사 500명을 모집했으며 베트남은 한글 교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황한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저는 베트남 호찌민시로 초청받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이 베트남어와 한국어로 신짜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한글을 배우셨네요? 네. 우리 공항 직원 모두 배우고 있어요.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 기사 아저씨가 한국어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조금만 해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가 보여준 한글 단어장은 매일 10개씩 외운 흔적이 있었고 그는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호찌민시 덤빈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교문에는 학생들이 한글로 쓴 라하르조 아디 부국장님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우리 학생들이 당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한글 혁명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실로 안내받았는데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도네시아를 따라 했어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시스템이죠. 앞에 나온 학생은 겨우 16세의 킴 리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선생님 킴 리엔입니다. 킴 리엔은 능숙하게 동사가다, 오다, 먹다, 자다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한 학생이 사랑하다는 어떻게 써요? 라고 묻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킴 리엔과 대화했습니다. 어떻게 한글을 배웠어요? 틱톡이요. 인도네시아 영상 보고 충격받아서 바로 시작했죠. 한 달 만에 기본은 다 배웠어요. 중국어에 대한 질문에 킴 리엔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3년 배웠는데 아직도 신문 한 줄 못 읽어요.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중국어 의무교육 10년 했지만 실패했죠. HSK 3급 이상 합격률이 0.5%였어요. 한글은요. 한 달 만에 전교생 80%가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학부모 설명회에 참관했습니다. 500명의 학부모가 모인 강당에서 교육부 관계자의 발표가 시작되었지만 학부모들의 반응은 뭘 설명해요? 빨리 시작해요. 우리 애가 벌써 나보다 잘해요. 한글 모르면 뒤처진대요 였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외국어 책을 읽었어요. 한글로요. 중국어는 5년을 시켜도 한 줄도 못 읽었는데 라며 한국 동화책을 들어보였고 눈물을 흘리는 부모들도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메콩 델타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글을 배우고 있었는데 마을 이장이 보여준 것은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한글로 편지를 보냈어요. 70대 할머니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힌 편지를 보여주며 이걸 읽을 수 있어요? 그럼요. 2주일 배웠어요 라고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글을 배우는 이유를 이장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영어, 타갈로그어, 그리고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 직원은 한국어로 환영하세요. 여권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시내의 콜센터 밀집 지역인 오르티가스에는 빌딩마다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글 가능자 급구, 한국어 콜센터 직원 모집, 초봉 2배, 한글만 하면 바로 채용. 필리핀 최대 콜센터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HR 담당자는 한글 직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셔오는 거예요. 너무 귀해서 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고객이 폭증하여 영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한국 관련 콜이 전체의 25%를 넘었습니다. 한글 가능자는 급여가 40%나 높았지만 그래도 인력이 모자랐습니다. 실제 콜센터 직원들은 유창한 한국어로 응대하고 있었고 대부분 독학으로 배웠다고 했습니다. 한 직원은 간호학과를 졸업했는데 한글 배워서 여기 취직했어요. 6개월 배웠어요. 중국어는 4년 배워도 못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마닐라 대학교 한국어학과 경쟁률은 30대 1로 의대 다음으로 높았으며 취업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어과는 3년 전에 학생이 없어 폐과되었는데 10년 투자에도 취업률은 3%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는 이유로 취업을 꼽았으며 한글만 하면 연봉이 달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한 달이면 기초 끝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노동부 차관은 한글 가능자 실업률이 5%로 거의 완전 고용이며 평균 임금은 영어만 하는 사람의 5배라고 보고했습니다. 한글 관련 일자리가 30만 개가 넘었고 중국어는 5,000개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필리핀 정부는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도입하고 국가 정책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빈민가인 톤도 지역에서였습니다. 여기서도 온 가족이 한글 공부 노트를 만들며 막내가 먼저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쳐요 라고 했습니다. 왜 배우냐고 묻자 희망이 보여요. 한글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대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청년 취업률이 급상승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아들이 콜센터에 취직했어요. 월급이 3배가 됐어요. 톤도의 작은 집들 창문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필리핀의 선택은 순전히 실용적이었습니다. 돈이 되고 일자리가 생기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2024년 11월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왕 부부장 차관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중국 교육부의 초대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공항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마중 나온 직원이 중국어 대신 한국어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왕 부부장님 지시로 라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시내 왕푸진 거리에는 한국 화장품, K-팝 굿즈 등 한류 스타샵과 한국 간판이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중국 교육부에서 왕 부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젊었습니다. 라하르조 부국장님, 어서 오세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왕 부부장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100억 달러를 썼는데 성과는 0. 2%. 반면 한글은 동남아 전체 학습자 5천만 명, 투자 비용 0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강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다예요. 언어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매력으로 전파되죠.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왕 부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우리도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라며 문서를 꺼냈습니다. 동남아 중국어 교육 지원 사업 전면 재검토. 사실상 중단이었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글 교육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가 K-팝, K-드라마 때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가 창밖을 가리키자 중국 최대 어학원체인인 신동팡 간판이 신동방 한국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미 시장이 움직이고 있었고 정부는 뒤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왕 부부장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 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선택하게 하세요. 그것뿐인가요? 네, 그게 전부예요. 왕 부부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100억 달러로도 못 깨달은 걸 당신들은 영원으로 알았군요. 베이징을 떠나기 전날 저우 옌 참사관을 만났습니다. 3년 전 오만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라하르조 씨, 오랜만이네요. 사과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언어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가 건넨 책은 자신이 쓴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라는 보고서였는데 놀랍게도 한글 번역본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관료들도 배워야 할 것 같아서요. 시대가 변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베이징 공항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30분 한글 마스터 중국어판, 나도 한글 읽을 수 있다, BTS처럼 한국어 하기 등 한글 교재가 가득했고 중국인들이 줄 서서 사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왜 한글을 배우냐고 묻자 멋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어보다 훨씬 쉬워요. 비밀이지만 기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중국은 동남아를 언어로 지배하려 했고 100억 달러를 쓰고 강요하고 압박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글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퍼졌고 아무도 돈을 쓰지 않았는데 배웠으며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는데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2024년 12월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 한글 학습자 3천만 명 돌파, 주요 도시 한글 간판 보급률 30%, 한글 관련 일자리 100만 개, 한인이 무역 규모 전년 대비 200% 증가. 수치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연말회의에서 장관이 라하르조, 한글을 공식 문자로 지정해야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국민이 선택했잖아요. 공식화하면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중국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여전히 우리의 국어이며 한글은 실용적 도구일 뿐입니다. 대체가 아닌 공존, 지배가 아닌 조화. 연말 통계에는 한글로 취업한 청년 30만 명, 평균 임금 상승률 25%, 한국 기업 추가 투자 50억 달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만난 초등학생 아이가 한글로 쓴 덤마사랑의 카드를 엄마에게 보여주는 일상의 변화,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퍼진 이 모습이 진짜 변화였습니다. 2025년 5월, 저는 여전히 교육부 언어정책국 부국장입니다. 한글 현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2025년 한글 현황 보고서에는 한글 이해 가능 인구 5천만 명, 한글 관련 산업 규모 200억 달러, 한인리 무역 규모 500억 달러, 한글 교육기관 2만 개라는 놀라운 통계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 취업률 15%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역대 최고, 관광 수입 30% 증가 등 한글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 특별한 손님, 1년 전 편의점에서 한글을 가르치던 마야 사리 씨가 방문했습니다. 마야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죠. 사실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가 건넨 명함에는 대표이사 마야 사리 푸투리, 한글 에듀테크 인도네시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서 CEO가 된 마야 사리. 작년 매출이 10억 루피아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귀가하는 길
택시 기사 아저씨가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 잘하시네요. 매일 한국 손님 태우니까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